여러분, 정말 위치 좋은 4층짜리 근린주택이 49%나 떨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위치가 좋으면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건물은 완전 무피로 매달 든든한 월세 215만 원을 받고도 오히려 은행에 2억 원 가까이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꿈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리 깨끗, 임차인 인수 전혀 없음, 거기에 감정가 대비 무려 49%, 진짜 알짜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계산이 끝났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물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건 내가 낙찰받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물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681-6 법원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1,5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근린주택 복합건물입니다.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주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18.10제곱미터, 약 66평, 연면적은 518.41제곱미터, 약 15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고 사용 승인일은 2003년 6월 27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합니다. 감정가는 12억 3,500만 원, 현재 3차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2일, 최저입찰가는 6억 545만 원, 즉 감정가의 약 49%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약 7억 9,300만 원, 월세는 약 215만 원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조합만으로도 상당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건물의 실제 건물의 구조와 내부 그리고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 경매에 나온 물건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물건이 왜 수익형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외관부터 보시죠. 사진에서 보이듯이 전체 4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은 깔끔한 회색 석재, 마감 창문은 대형 통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채광이 좋습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 세대가 구성된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는 출입 가능한 옥탑 구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향후 창고나 세입자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실제 건물의 현황을 보면 1층은 상가 2개 호실, 2층은 2세대, 3층은 2세대, 4층은 2세대 총 8세대 구조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임대율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기 이력이 있었지만 이미 2008년 10월 20일자로 해소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 건축물 위험 전혀 없습니다. 이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2호로변 이면도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전면이 좋아 시인성이 우수하고 도로 폭이 약 6m 이상으로 차량 진입이 원활합니다. 주차는 1층 전면부와 건물의 좌측에 5대가량의 주차가 가능하며 주변 골목에도 노상 주차가 가능해 상가 임차 수요에도 불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 포인트는 교통입니다. 상록수역까지 약 1.2km로 도보 약 18분 거리입니다. 차량으로는 4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앞 도로를 따라 버스 노선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완벽합니다. 도보 5분 이내에 GS25, CU, 파리바게뜨, 약국, 병원, 학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조금만 걸으면 본호중학교, 각골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즉, 주거와 상업 기능이 동시에 안정된 입지입니다. 또한 건물 주변으로는 빌라, 다가구, 근린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공실 위험이 적고 전세월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구조적으로도 입지적으로도 임대 수익 안정성, 시세 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물건입니다. 상가 수익, 주거 임대 수익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복합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권리 분석과 임대인 현황, 즉 실제로 어떤 임차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 나도 갖고 싶다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입자에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물건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보시고 경매 경쟁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항상 이렇게 좋은 물건, 돈 되는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핵심 권리 분석과 임대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기준 권리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31일 청파 새마을 금고에서 1억 1,7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준 권리입니다. 그 이후에 임차권 설정과 압류 등이 여러 건 붙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경매가 끝나면 모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임차인들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분석해보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입자는 모두 18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모두 1층에 2개 호실과 2층에서 4층까지 각 층 2개 호실이 배치되어 있어 모두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인데 세입자가 모두 18명이라면 법원에서 조사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는 명확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법원 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입주한 분이 2019년 1월 28일 입주한 조호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준 권리인 2018년 8월 31일보다 뒤에 전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입한 다른 세대도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전세보증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경매 물건 중에 이렇게 인수할 보증금도 하나도 없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하나도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표를 바탕으로 실제 구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18분 중에 법원에 배당 신청한 임차인은 모두 8분이십니다. 이 8분은 분명히 실제로 현재 임대 중인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분들의 보증금만 따로 계산을 해서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나중에 명도할 때 수월할 것입니다. 보증금 총액은 7억 9,300만 원, 월세는 215만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확정일자를 갖춘 후 전입한 세입자들로 배당 요구를 이미 완료한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낙찰자는 공실 상태로 인수 가능 즉시 임대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구성을 보겠습니다. 1층에는 추세입자가 2호실 전체를 사용 중이며 보증금 800만 원과 45만 원의 월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일과 확정일 모두 기준 권리보다 늦은 시점으로 대항력 없음 소멸 대상입니다. 2층과 3층의 세입자들은 대부분 2020년대 이후 전입자이며 확정일이 존재하더라도 모두 기준 권리 이후입니다. 즉 배당으로 정리되고 낙찰자 인수 없음. 특히 3층 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만 이 역시 2019년 전입, 2024년 이후 확정일자 기준 권리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 역시 전액 소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층 세입자 2명, 신과 방 역시 동일하게 대항력 없는 배당 대상자로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전원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 없음, 공실 인수 가능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전입자 비율 100% 배당 요구 완료로 보증금 전액 소멸 예정 낙찰자 인수 위험 전혀 없음 명도 리스크 거의 0에 가까움. 이 말은 곧 권리 깨끗한 수익형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금융 구조를 설계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즉 금융 흐름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숫자를 움직여 볼 차례입니다. 눈에 안 보이던 돈의 흐름을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돈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가 12억 3천만 원짜리 건물이 3차 매각에서 6억 545만 원, 즉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낙찰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시작부터 싸게 산 겁니다. 하지만 싸게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진짜 승부의 포인트죠.
기본 구조 대출 70%, 자기자본 30%. 이번 물건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도만 확보된다면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한 구조입니다. 낙찰가 6억 545만 원의 70%면 대출금은 4억 2,38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남은 30%가 자기자본 즉 1억 8,163만 원이 됩니다. 취득 시점의 세금과 부대비용. 이제 세금을 더해야 합니다. 세금은 숨겨진 적이 아니라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죠. 안산 상록구는 비조정 지역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도 중과세 8%가 아닌 일반 세율 13%로 적용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6억대 낙찰이므로 2%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그리고 근저당 설정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금은 약 2,195만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만약 주택 면적이 85일을 초과한다면 농특세 0.2%가 붙어 약 2,31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법무사 비용 및 채권 매입. 여기에 형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법무사 비용은 100만 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실비 기준으로 약 40만 원 내외로 잡겠습니다. 즉 취득세 포함 부대비용 총액은 약 2,45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낙찰가 6억 원대 건물이지만 실제로 손에서 나가는 순자본은 약 2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금융비용 구조. 이제 자본이 움직이는 구조를 볼까요? 대출 4억 2,382만 원에 대한 이자율 4% 즉 연이자는 약 1,695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141만 원 수준입니다. 자기자본 1억 8,163만 원도 기회비용을 4%로 계산하면 연간 726만 원, 월 기준 약 60만 원이죠. 즉 전체 자금이 묶이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 안팎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보다 안정구조입니다. 이 건물은 1층이 근린시설, 24층이 원룸형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 대출 실행, 세금 납부까지 모두 마무리됐죠. 그럼 이제부터는 돈이 움직이는 진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낙찰받은 이 건물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7억 9,300만 원, 은행 대출금은 4억 2,380만 원. 이제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은행 대출을 싹 갚습니다. 그 순간 매달 빠져나가던 이자 4% 즉 월 141만 원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멈추는 그 순간 마치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제 진짜 내 건물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죠.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보증금 7억 9,300만 원에서 대출 4억 2,300만 원을 제하면 3억 6,900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내 투자금을 돌려받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자기자본 1억 8,100만 원 그리고 세금, 법무사비, 채권 매입비까지 포함한 총투입금 2억 6,600만 원. 이걸 전부 회수하고도 약 1억 3천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돈은 이미 빠져나왔고 건물이 내 대신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뀐 순간. 이제 손에 남은 돈 1억 3천만 원. 이걸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이 돈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대출금리가 4%였던 것처럼 이번엔 똑같이 연 4% 예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매년 412만 원 즉 한 달에 약 34만 원의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구조예요. 처음엔 이자가 나가던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 이자가 나에게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은행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내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제 남은 건 이 건물의 월세 수입 215만 원. 대출이 없으니 이자 낼 일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곧 순수익입니다. 여기에 예금이자 34만 원이 더해지면 매달 약 249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 수익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만들어낸 현금 흐름이죠. 즉 무피 투자 완성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이 생기고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이 들어와 빚을 갚고 내 돈이 회수되고 남은 돈이 또 다른 이자를 낳고 거기에 월세가 더해져 현금이 불어나는 구조. 이게 바로 부동산의 진짜 힘돈이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형님, 이 시점에서 이 건물은 이미 대출도 없고 자기 자본도 회수됐고 남은 돈이 스스로 이자를 벌어주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형님이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 건물을 3년 뒤에 매각했을 때 세금까지 포함한 실제 순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정말 신나는 큰돈이 들어오는 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은 어느덧 3년이 흘렀고 형님이 낙찰받은 이 건물은 안정적으로 임대가 유지된 덕분에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형님은 이제 이 건물을 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기준 12억 3,500만 원, 낙찰가가 6억 546만 원이었으니까 무려 6억 3천만 원의 차익이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각의 결과는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엔 두 가지 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개인 명의로 3년을 보유한 경우, 다른 하나는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한 경우입니다. 먼저 개인 명의 시나리오입니다. 형님은 낙찰 후 3년 동안 건물을 관리하셨고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 덕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매각가는 12억 3,500만 원, 취득가는 6억 546만 원, 그 차익은 6억 3천여만 원입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가 빠지고 또 기본공제 250만 원이 빠집니다. 이제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죠. 이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쳐 약 2억 2천만 원, 결국 형님 손에 남는 돈은 4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세금이 이렇게 나가도 3년 동안 버틴 보람이 있지. 이번엔 법인명의 시나리오입니다. 법인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낙찰받자마자 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매각을 진행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처음부터 취득세 12%의 벽을 마주해야 합니다. 6억 546만 원짜리 건물의 주택 비중을 70%로 잡으면 주택 부분은 12%, 근생 부분은 4.6%로 계산됩니다. 결국 법인이 처음 낸 취득세만 약 6,700만 원. 여기에 등록면허세와 인지세까지 더하면 초기 취득 비용은 개인보다 무려 5천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매각 시 빠르게 움직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건 없지만 세율이 단순해서 계산이 쉽습니다. 양도차익 6억 3천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1억 3,800만 원, 세후 남는 돈은 4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님은 처음에 냈던 취득세 6,700만 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걸 빼면 결국 순이익은 4억 2천만 원대.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3년을 버티면 세금은 조금 많지만 취득세가 적어 최종 수익은 약 4억 800만 원. 법인은 세금은 적지만 처음부터 취득세가 너무 커서 최종 수익은 4억 2천만 원. 결국 형님은 조용히 웃습니다. 결국 법인은 속도고 개인은 인내구만. 투자의 본질은 결국 같았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마음에 드셨나요? 갖고 싶으신가요? 그럼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경매를 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럼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 얼른 빨리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돈 되는 경매 물건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영상의 권리 분석은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